아이한테 저 말고도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해요. 애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다나한 독서. 안녕하세요. 다나한 독서의 김다나입니다. 오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인지도를 지닌 기업인,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부자? 예? 706조? 테슬라, 스페이스 X, 트위터 X 등의 기업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의 전기를 담은 책, 일론 머스크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굵기 보이시나요? 그의 인생을 모두 담아보니 이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공백도 별로 없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에 깊게 알지는 못했고 대략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았는데 그것만으로 꽤 놀라운 이력들입니다. 아이언맨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이기도 하고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두 번째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 머스크 비호감이라고 테슬라 주가도 하락하는 시점.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의 개인사도 유명합니다. 5명의 부인, 12명의 자녀 라고 했지만 최근 또 조사된 게 14명의 자녀라고요. 거두절미하고 그런 그가 좀 궁금해졌다면 어떤 어린 시절을 겪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책을 통해 살짝 들여다보죠. 일론 머스크의 모든 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나한 독서. 일론은 어릴 때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가 3살 때 어머니는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것을 보고 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원장은 다른 원아들보다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며 그 결정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1년 후에 데려오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메이는 그럴 수 없어요. 아이한테 저 말고도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해요. 애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라고 말했고 결국 원장의 생각을 꺾었다. 하지만 일론에게는 친구가 생기지 않았고요.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선생님 말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야단을 쳐도 귀 기울이지 않아 원장은 일론이 지능 발달이 정상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부모님한테 말할 정도였죠. 그때 한 선생님은 이렇게 어린 일론을 설명했어요. 내내 창밖만 보고 있어서 제가 수업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잎사귀들이 이제 갈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일론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감각 시스템이 차단되곤 했어요. 다른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뇌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설 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일론. 현재까지 읽어온 모든 것들이 똑똑해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머스크가 어린 시절 겪은 가장 혹독한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저학년 시절 그는 반에서 가장 어린 데다가 체격이 가장 작았으며 눈치도 없는 편이었다. 당연히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그는 주변에 환심을 사려는 욕구도 본능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걸핏하면 못된 친구들에게 얼굴을 맞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주먹으로 코를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머스크의 말이다. 일론은 살아남기 위해 강해졌고 고통을 감내하며 성장했어요. 그것은 학교보다는 가정, 특히 아버지가 주는 고통이 더했죠. 아버지는 변덕스러운 이야기꾼이라서 때로는 계산적으로 또 때로는 망상에 빠져 상상을 잔뜩 가미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녔다고 말한다. 한순간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일순간 돌변해서 1시간 넘게 가차없이 폭언을 퍼붓곤 했다는 것이다.
그의 장광설은 매번 일론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일론은 늘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서는 아버지의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일론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버지를 멀리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론의 기분은 맑음과 어두움, 강렬함과 얼빠짐, 세상과 무심함을 주기적으로 넘나들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 모드에 빠져들곤 했죠.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아버지와 닮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저스틴이 설명하기로는 일론은 두려움을 차단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두려움을 차단한 사람이라면 기쁨이나 연민 같은 감정도 차단해야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분야에 굉장히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엄청난 기능성과 효율을 보이고 있죠. 경쟁이 엄청난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들어 성공했고 우주 탐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췄으며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발명했죠.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외계인이다 하고 사람들은 그의 놀라움을 외계인이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외계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어린 아이이기도 했죠. 그의 인생에서 특히 지옥 같은 시기였던 2008년. 그러니까 스페이스 X의 로켓의 처음 3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테슬라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당시. 그는 한밤중에 몸부림을 치며 잠에서 깨어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된 탈룰라 라일리에게 아버지가 예전에 입에 담던 끔찍한 말들을 토해내곤 했다. 그는 어린애 같은, 말하자면 발달이 멈춰버린 것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런 역경에도 일론 머스크는 딛고 이겨냈습니다. 성공을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했죠. 2022년 초 스페이스 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가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머스크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충동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래도 사고방식을 위기 모드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지난 14년 동안 위기 모드로 살아왔거든요. 아니, 거의 평생을 그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평생을 위기 모드로 살았던 그. 하지만 그렇게 말한 그때도 세계 최상의 놀이터라 할 수 있는 트위터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죠. 지난 세월 어둠에 갇히거나 위험을 느낄 때마다 머스크에게는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악몽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런 그가 이제 놀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인수했는가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다나한 독서.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담은 책, 일론 머스크를 읽다 보면 참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차차 알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완전 극일부, 어린 시절과 그의 일부를 소개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또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서 다른 부분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은 있었는지, 어떻게 읽으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앞으로 궁금하신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나한 독서의 김다나였습니다.